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5년 10월 독도 상공에서 3일간 벌어진 긴박한 대치를 보이지 않는 적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제-22 독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전투기입니다. 그들을 막아선 것은 한국 공군의 KF-21 보라매였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불공평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시간의 대치입니다. 3일간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한국의 조종사들은 어떻게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했을까요?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전술과 한국 공군의 저력을, 그리고 독도를 지킨 영웅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47분 강릉 공군기지 방공관제소 레이더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화면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가운데 독도 상공 15km 지점에 희미한 신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정상 전투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호 패턴을 분석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3초 후 컴퓨터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20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릉 공군기지 방공관제소는 24시간 한반도 동해안 상공을 감시합니다. 가로 5m, 세로 3m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민간 항공기, 군용기, 심지어 큰 새까지도 이 레이더는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호였습니다. 이수진 소령, 36세.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방공관제 분야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읽는 것은 그녀에게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이 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위협. 옆에 서 있던 김 병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20입니다. 중국 스텔스 전투기. 이수진은 즉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작전실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독도 상공에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로 추정되는 미확인 전투기가 포착되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냐는 물음이 돌아왔습니다. 최 대령은 지금 회의 중입니다. 독도 상공입니다. 중국 스텔스 전투기. 즉시 보고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 지금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10초 후 최원석 대령이 관제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45세의 기지 사령관. 20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베테랑.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이수진이 메인 스크린을 확대했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영역. 그 한가운데 희미하게 깜빡이는 점 하나. 확실합니까? 신호 패턴, 비행 속도, 고도 모두 제-20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2제곱미터. 일반 전투기는 5제곱미터. 50분의 1 수준입니다. 스텔스기가 확실합니다. 중국의 제-20 웨이룽. 위룡.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동아시아 하늘의 새로운 위협.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 위치와 방향은 독도 북동쪽 15km, 고도 1만 m, 속도는 마하 0.9, 남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침로대로라면 3분 후 우리 영공에 진입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대령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그 희미한 점이 레이더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스템 오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백령도, 오산, 군산 레이더 모두 같은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다중 레이더 동시 포착입니다. 그럼 진짜로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비행 자세와 각도에 따라 레이더 반사율이 달라집니다. 정면이나 후면에서는 거의 안 잡힙니다. 지금 그 전투기는 레이더 정면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관제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그것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상 출격. 전투기 긴급 발진 준비. 강민준 중령에게 즉시 연락. 알겠습니다. 대령은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화면 너머 어딘가에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향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 왜 독도?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대응해야 한다는 것. 모든 레이더 출력을 최대로 올리십시오. 조기 경보기에 긴급 출동 요청. 우리는 그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제소 안의 모든 요원들이 긴급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키보드 소리, 무전기 교신, 긴급 전화. 평화로운 오전은 순식간에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시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0시 51분. 불과 4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관제소 요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항공기 감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병장은 주말 휴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투기는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이수진 소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관제사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 교범에 나오지 않는 위기. 경납고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준 중령을 찾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초가 1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입니다. 중령님, 이수진 소령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독도 상공에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짧은 침묵. 제-20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신호는 현재 소실 상태지만 분명히 우리 영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수진은 다시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투기는 날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영공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경납고로 달려가고 있는 강민준 중령과 그의 동료들 뿐입니다. 최원석 대령이 관제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신호가 다시 잡히는 즉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는 정상 작동합니다. 그는 우리를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디 있니? 어디로 갔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왔니?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레이더 화면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날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하지만 그것은 유령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위협입니다. 미사일을 탑재한 적의 의도를 가진 분명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공군의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릉 공군기지 경납고에서는 지금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쌍발 엔진의 굉음이 경납고를 가득 채웁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보이는 우리. 불공평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 상공은 대한민국의 하늘입니다. 누가 침범하든 무엇으로 위협하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공군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조종사의 사명입니다. 독도 상공의 하늘을 지키기 위한 72시간의 대치가 지금 시작됩니다.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수진 소령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희미한 점 하나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강릉 상공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제 깨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준 중령은 전화를 끊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38세의 KF-21 보람의 편대장입니다.
비행시간 2400시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5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습니다. F-15K, F-16 전투기를 거쳐 지금은 국산 KF-21의 첫 번째 실전 편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0과의 대치는 처음입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4.5세대 전투기의 전술적 대응 방안 연구. 지난 6개월간 작성해온 논문입니다. 가정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J-22나 러시아의 Su-57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영공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완전한 스텔스 기능은 없습니다. 레이더에 잡힙니다. 불공평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싸움은 아닙니다. 민주는 그 연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약점은 측면과 후방입니다. 정면에서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각도가 바뀌면 잡힙니다. 특히 무장창을 열거나 급기동을 하거나 F터버널을 사용할 때는 적외선 신호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KF-21의 A사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스텔스기 탐지 능력이 우수합니다. 거리는 절반으로 줄지만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론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연구실을 나서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경납고까지는 200m. 비행복 차림으로 뛰었습니다.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정비반장 윤재영 상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2세의 베테랑 정비사. 20년 경력. KF-21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중령님, 1번기는 준비 완료입니다. 하지만 2번기는 그가 가리킨 곳에는 민준의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꼬리번호 531. 그의 애기. 하지만 지금 주날개 아래에는 정비용 발판이 놓여 있고 엔진 커버가 열려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정기 점검 중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 오일 교환. 아직 30분 더 필요합니다. 민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53분. 30분이면 11시 23분. J-20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2번기로 갑니다. 지금 당장 닫으십시오. 하지만 중령님,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비행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독도 상공에 중국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30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윤재영 상사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5분 들이십시오. 정비팀이 달려들었습니다. 엔진 커버를 닫았습니다. 발판을 치웠습니다. 연료 주입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모두가 뛰었습니다. 평소라면 15분 걸릴 작업. 5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민주는 비행복을 점검했습니다.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15년간 수천 번 반복한 동작입니다. 경납고 반대편에서는 박준혁 대위가 자신의 전투기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32세의 2번기 조종사. 민준의 후배이자 가장 신뢰하는 윙맨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윤재영 상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비 완료. 민준은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 하지만 익숙한 공간입니다. 계기판의 모든 버튼, 모든 스위치의 위치를 외우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쌍발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F404 엔진. 각각 5,300kg의 추력. F터버널을 켜면 7,800kg까지 올라갑니다. 굉음이 경납고를 채웠습니다.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오직 전투기와 그 둘뿐입니다.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이륙허가, 활주로 36. 바람은 북동풍 5노트. 행운을 빕니다. 보람의 1, 이해했습니다. 보람의 2, 이해했습니다. 두 대의 KF-21이 경납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체 표면에 반사되었습니다. 회색 도장. 공대공 작전용 위장 도색입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준혁이 뒤따랐습니다.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3,600m 앞에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해.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 독도가 있습니다.
민주는 엔진 출력을 올렸습니다. 계기판의 수치들이 올라갔습니다. 엔진 온도, 회전수, 유압, 연료.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료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5%. 완전 주입이 아닙니다. 윤 상사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85%면 약 4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F터버너를 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전투 상황에서 F터버너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작전 시간은 2시간 반 정도일 것입니다. 충분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관제탑, 보람의 1. 이륙 준비 완료. 보람의 2. 이륙 준비 완료. 보람의 편대, 이륙하십시오. 민주는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KF-21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활주로 위를 달렸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시속 100km, 150, 200, 250. 이륙 속도입니다. 민주는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전투기의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준혁의 전투기도 뒤따라 이륙했습니다. 2대의 보라매가 강릉 상공을 날았습니다. 민주는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고도 500m, 1000m, 2000m. 아래로 강릉 시내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 평화로운 아침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고도 5000m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는 기수를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독도 방향. 거리 210km. 현재 속도로 약 15분 거리입니다. 무전기에서 이수진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여기는 방공관제소. 목표는 독도 북동쪽 15km. 고도 1만 미터로 추정. 신호는 현재 소실 상태. 접근 시 최대 경계하십시오. 보람의 1, 이해했습니다. 보람의 2, 이해했습니다. 민주는 레이더를 켰습니다. A사 능동 전자주사위 상배열 레이더. KF-21의 자랑입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가 넓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텔스기 탐지에 유리합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민간 항공기들, 서해 쪽에서 동해 쪽으로 향하는 여객기들, 정상적인 항로입니다. 하지만 독도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연구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J-20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정면에서 0.01제곱미터, 하지만 측면에서는 0.1제곱미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A사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일반 전투기 기준 170km, 스텔스기는 그 절반, 85km, 85km. 그 거리 안에 들어가야 보입니다. 하지만 J-20은 우리를 100km 밖에서 봅니다. 15km의 차이. 그 15km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민주는 준혁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보람의 이 전술 대형 전환. 스프레드 포메이션. 이해했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벌어졌습니다. 좌우로 10km 간격. 이렇게 하면 레이더 탐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스텔스기가 숨기 어려워집니다. 고도를 올렸습니다. 7000m, 8000m, 9000m. 목표 고도는 1만 미터. J-20과 같은 높이입니다. 동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파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어선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독도까지 150km, 100km, 50km.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독도까지 30km.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km. 레이더는 침묵했습니다. 10km. 그때였습니다. 삐, 삐, 삐. 레이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희미한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거리 35km. 방위 015도. 고도 1만 미터. 잡았습니다. 민준의 입이 말랐습니다.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J-20.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 있었습니다. 민준은 즉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방공관제소 보람의 1. 목표 포착. 독도 북동쪽 35km. 고도 1만 미터. 신호 약함. 스텔스기 확인. 수신했습니다. 계속 추적하십시오.
민주는 기술을 목표 쪽으로 돌렸습니다. 준혁도 따라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30km, 25km. 그때 레이더 화면에서 그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도를 향해서였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향해 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향해서 민준은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속도를 올렸습니다. 마하 1.2. 초음속입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쫓는 추격. 독도 상공의 하늘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대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리 30km. 민준의 레이더 화면에는 희미한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J-20입니다. 하지만 신호는 불안정했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특성입니다. 비행 자세가 조금만 바뀌어도 레이더 반사율이 달라집니다. 정면을 향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측면이나 후방을 보일 때만 잡힙니다. 민준은 집중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거리 28km. 신호가 또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독도 북동쪽 28km. 고도 1만 m. 속도 마하 0.8. 남서 방향.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마하 0.8이면 초당 약 270m. 10초면 2700m. 약 3km입니다. 지금 그는 독도에서 북동쪽 25km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민준은 무전을 보냈습니다. 보람의 이 목표 신호 소실. 추정 위치 독도 북동쪽 25km. 계속 접근. 이해했습니다. 저도 신호 잡히지 않습니다. 두 대의 KF-21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서 독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섬 두 개가 보였습니다. 동도와 서도.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입니다. 민주는 그 섬을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기 위해서. 거리 20km. 여전히 레이더는 침묵했습니다. 민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A사 레이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외선 탐지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IRST입니다. 인프라레드 서치 앤드 트랙. 엔진 열을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의 열원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아래쪽입니다. 어선들의 엔진입니다. 민간 선박들입니다. 하지만 같은 고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J-20의 엔진도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신호를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 삐, 삐. 레이더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 정면에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거리 18km. 방위 정면. 고도 1만 m.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신호가 더 강했습니다. 더 명확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가 기술을 돌렸습니다.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지금 측면을 보이는 것일까요? 답은 곧 나왔습니다. J-20이 급선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습니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우리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전술입니다. 정면 대결을 피합니다. 대신 상대의 뒤로 돌아갑니다. 후방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보람의 이 목표가 선회 중. 우리 후방으로 이동 시도. 좌선회.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해했습니다. 민주는 조종관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KF-21이 급선회했습니다. 중력이 몸을 눌렀습니다. 7G입니다. 체중의 7배. 민준의 비행복에 내장된 압력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다리와 복부를 압박해서 혈액이 뇌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전투기가 선회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기수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J-20과 같은 방향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다시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잡힙니다. 거리 16km. 방위 정면에서 약간 오른쪽. 좁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마하 1.3. F터버너를 켰습니다. 엔진 뒤쪽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추력이 급증했습니다. 전투기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연료가 빠르게 소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리 14km. 준혁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편대장님, 제 레이더에도 잡힙니다. 거리 15km.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추적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대의 KF-21이 J-20을 추격했습니다. 좌우에서 협공하는 형태입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도망갈 공간을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J-20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급상승했습니다.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만 미터에서 1만 2천 미터로 올라갔습니다. 민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상승합니다. 고도 1만 500미터. 공기가 희박해졌습니다. 엔진 출력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합니다. 1만 8천 미터. J-20이 다시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민준도 따라 선회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 위에 치명적인 춤. 거리 12km.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J-20의 조종사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동을 바꿨습니다. 상승, 하강, 선회.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계속 정면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측면이나 후방만 보였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민주는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헬멧 안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리 10km. 무전기에서 이수진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현재 위치 확인. 독도에서 서쪽 15km. 우리 영공 경계선까지 3km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J-20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일본 쪽으로. 왜일까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료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70%. 출격한 지 15분밖에 안 됐지만 애프터버너를 계속 사용해서 연료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30분 후에는 귀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는 결정했습니다. 보람에 이 애프터버너 끄십시오. 속도 마하 1.0으로 감속. 연료 절약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두 전투기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쫓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시했습니다. J-20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거리 10km를 유지했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치입니다. 민주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방공관제소 보람의 1. 목표와 거리 10km에서 대치 중. 현재 위치 독도 서쪽 18km. 목표는 서쪽 이동 중단. 제자리 비행 중입니다. 수신했습니다. 절대 영공 침범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먼저 공격도 금지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민주는 J-20을 바라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희미한 점.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멉니다. 10km 거리에서는 육안으로 전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우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레이더에는 우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을 것입니다. 스텔스가 아니니까.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계속 대치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독도 서쪽 하늘. 고도 1만 8천 미터. 두 나라의 전투기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산소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손에 땀이 계속 났습니다. 장갑 안이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J-20의 신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님, 연료 65%입니다. 나도 68%입니다. 조금 더 버팁시다. 알겠습니다. 연료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연료가 소모됩니다. 50% 이하로 떨어지면 귀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떠나면 J-20이 독도로 갈까요? 아니면 그도 떠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책상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약점.
연료 소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무장창을 사용합니다. 공기 저항이 적지만 무장 공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도 작습니다. J-20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연료가 줄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인내심의 싸움입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하늘입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북쪽에서 접근하는 두 개의 점. 빠릅니다. 속도 마하 1.5 이상. 민주는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거리 60km. 고도 9,000m. 남아중. 누구일까요?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여기는 독수리 편대. 교대 왔습니다.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증원 전투기입니다. 강릉 기지에서 추가로 출격한 KF-21 2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4대입니다. 게임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J-20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그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민주는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그랬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말라고. 그저 지켜봤습니다. J-20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0km, 30km, 50km. 그리고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떠났습니다. 첫 번째 대치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귀환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수진 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람의 일 귀환합니다. 민주는 기술을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강릉 기지 방향입니다. 준혁도 따라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독도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오늘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J-20은 다시 올 것입니다. 아마 오늘 안에. 72시간의 대치. 이제 겨우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강릉 공군기지 작전실. 오후 2시. 최원석 대령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동해 전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반경 200km 영역입니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독도 북동쪽 30km. J-20입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중국 스텔스 전투기. 오후가 되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2대입니다. 최원석은 참모들을 모았습니다. 긴급 작전 회의입니다. 작전실에는 10여 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보참모, 작전참모, 방공참모, 그리고 강민준 중령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귀환한 직후였습니다. 최원석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독도 상공에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출현했습니다. 오전 출현 기체와는 다른 개체로 판단됩니다. 교대 근무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분석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 침범이 아닙니다. 계획된 작전입니다. 중국은 우리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이더의 탐지거리, 전투기의 대응 시간, 작전 지속 능력, 모든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참모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 동부정구 공군이 최근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J-20 부대가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독도 침범은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최원석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보참모가 답했습니다. 3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 한국 방공망 시험. 둘째,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셋째,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과시입니다. 최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입니다. 그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강중령, 오전 교전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J-20과 약 40분간 대치했습니다. 최단 거리 10km까지 접근했습니다. 적기는 스텔스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레이더 포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화면에 비행 궤적이 표시되었습니다. 민준의 KF-21과 J-20의 움직임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적기는 우리를 독도에서 멀리 끌어내려 했습니다. 연료 소모를 유도했습니다. 전형적인 스텔스기 전술입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우리 KF-21의 대응 능력은 어떻습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A사 레이더가 핵심입니다. 80km 거리에서 J-20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로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화면에 레이더 화면 캡처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지속적 추적이 어렵습니다. 최원석이 물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민준이 생각했습니다. 연구실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중 레이더 통합 운용입니다.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기, 전투기 레이더를 모두 연결합니다. 삼각 측량 방식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한 레이더에서 놓쳐도 다른 레이더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2737 조기 경보기가 있습니다.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그때 방공 참모가 추가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미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미군 공군 연락 장교입니다. 상황 파악을 원합니다. 최원석이 지시했습니다. 연락 장교를 작전실로 부르십시오. 5분 후 미군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존슨 대위가 상황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KF-21의 A사 레이더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미국 CNN이 아시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 레이더라면 J-20도 잡을 수 있습니다. 최원석이 답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의 능력도 뛰어납니다. 존슨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강중령의 비행 궤적을 봤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스텔스기 상대로 완벽한 전술 운용입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더 연구해야 합니다. 작전실 한쪽에서는 인도네시아 공동개발팀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공군 중령입니다. 수토모입니다. 수토모가 말했습니다. 영국 제인스가 한국을 독자 개발 능력을 가진 7번째 국가라고 극찬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스텔스 시대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 2개. J-22대가 여전히 독도 상공에 있었습니다. 현재 교대 편대가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전투기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대응해야 합니다.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원석이 답했습니다. 최소 72시간. 중국은 우리가 지칠 때까지 압박할 것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교대 체계를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4시간마다 편대 교체, 조종사 휴식 보장, 정비팀 이원화. 최원석이 동의했습니다. 작전명을 정하겠습니다. 작전명 독도의 방패. 목표는 명확합니다. 중국 전투기의 영공 침범 절대 불허. 하지만 먼저 공격은 금지. 국제법을 준수합니다. 모두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이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주는 휴식을 취하십시오. 4시간 후 재출격 준비. 박준혁 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4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몸은 피곤했습니다. 정신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전투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납고에는 윤재영 상사가 있었습니다. 정비팀이 KF-21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기체 상태 양호합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연료 주입 완료했습니다. 민주는 전투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꼬리번호 531. 오늘 아침 J-20과 맞선 전투기입니다. 수고했어. 조금만 더 버텨줘. 윤 상사가 물었습니다. 중령님, J-20이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힙니다. 하지만 우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A사 레이더, 통합작전, 그리고 조종사의 실력.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중령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4시간. 잠을 자야 합니다. 다음 출격을 위해서.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J-20의 움직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희미한 점.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신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술을, 기동을, 레이더 운용을. 휴게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하는 소리입니다. 교대 편대가 출격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2시간, 3일입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얕은 잠이었지만 필요한 잠이었습니다. 4시간 후 그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기 위해서. 오후 6시 30분, 첫째 날 저녁. 민주는 다시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4시간의 휴식. 그중 실제로 잠든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준혁이 윙맨으로 함께했습니다. 2대 KF-21이 저녁 하늘을 가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독도까지 15분, 고도 1만 미터까지 상승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교대 편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1 여기는 매 편대. 목표는 독도 북쪽 20km. 2대 모두 채공 중입니다. 교대 준비 완료. 보람의 1 이해했습니다. 5분 후 도착합니다. 매 편대는 오후 내내 제22대를 감시했습니다. 6시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교대할 시간입니다. 민주는 레이더를 켰습니다. 화면에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민간 항공기들입니다. 저녁 항로가 붐빕니다. 그리고 독도 방향 4개의 점이 보였습니다. 아군 전투기 2대, 적 전투기 2대입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독도가 보였습니다. 저녁빛 속에 작은 섬 2개. 동도와 서도. 보람의 1 매 편대와 합류했습니다. 매 편대 리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 인계합니다. 제22대. 북쪽 20km. 고도 1만 미터. 6시간 동안 같은 위치 유지. 움직임 거의 없음. 단 30분마다 한 번씩 선회 기동. 레이더 신호 확인용으로 추정. 민준이 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 편대 2대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귀환합니다. 이제 민준과 준혁이 독도를 지킵니다.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제22대의 신호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거리 20km. 민준은 접근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리 15km. 신호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10km.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가 적당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위험합니다. 너무 멀면 놓칠 수 있습니다. 보람의 이 위치 유지. 나는 북쪽, 당신은 남쪽. 협공 대형. 이해했습니다. 2대의 KF-21이 제22대를 감시했습니다. 남과 북에서. 협공 대형입니다. 어느 쪽으로 도망가도 추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고도 1만 미터의 하늘. 별들이 빛났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긴장의 시간입니다. 야간 비행입니다. 시계가 제한됩니다. 레이더에 더욱 의존해야 합니다. 민주는 야간 투시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 적외선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10km밖에 전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레이더만이 제20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오후 7시, 오후 8시, 오후 9시 계속 대치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이 뻐근했습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석은 좁습니다. 목을 돌렸습니다. 어깨를 움직였습니다.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님, 연료 70%입니다. 나도 비슷합니다. 조금 더 버팁시다. 알겠습니다. 연료가 계속 줍니다. 50%가 되면 귀환해야 합니다. 안전 마진입니다. 아직 20%가 남았습니다. 약 1시간 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제20 중 한 대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도를 향해서입니다. 민주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보람의 이 목표일이 이동 중. 남쪽 방향. 차단하십시오. 이해했습니다. 준혁의 전투기가 움직였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제20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준도 움직였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협공 기동입니다. 제22 속도를 올렸습니다. 마하 1.0. 빠릅니다. 민준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F터버너를 켰습니다. 마하 1.3. 추격입니다.
거리 12km, 10km, 8km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22 급선회했습니다. 남쪽에서 동쪽으로 준혁을 피하는 기동입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거리 6km. 레이더 신호가 강해졌습니다. 제22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준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기술을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 위에 위험한 춤. 제22 다시 선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상승합니다. 민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고도 12,000m, 14,000m, 16,000m 계속 올라갑니다. 공기가 희박해졌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격 가능합니다. 18,000m 제22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급선회 왼쪽으로 크게 돌았습니다. 민준도 따라갔습니다. 중력이 몸을 눌렀습니다. 팔지입니다. 비행복의 압력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터널 비전입니다. 고중력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거리 5km.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22 급강하했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준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급강하 후 급상승. 우리 뒤로 돌아가는 기동입니다. 대신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고도 18,000m에서 제20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오보람의 이 목표가 강화 중. 고도 1만 m로 하강. 당신 쪽으로 향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준혁이 아래에서 제20을 잡았습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민준은 위에서 준혁은 아래에서. 제20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제20이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으로. 독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민준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이탈 중입니다. 독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추격 중단. 왜 추격을 멈췄습니까? 연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정일 수 있습니다.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22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독도에서 멀리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 사이 다른 제20 한대가 여전히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놈이 독도로 올 수 있습니다. 민준은 독도로 돌아왔습니다. 원위치입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도망간 제20은 30km 밖입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대는 여전히 북쪽 20km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움직였다가 도망갔습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시험한 겁니다. 우리 반응 속도를, 추격 능력을, 판단력을, 모든 것을 측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합격입니다. 유인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연료를 확인했습니다. 60%.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서 빠르게 줄었습니다. 약 30분 후면 귀환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10시.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제20 한대가 북쪽에 있습니다. 도망간 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료가 떨어져서 귀환했을 것입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연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오후 10시 30분. 방공관제소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오보람의 편대, 교대 편대가 출격했습니다. 10분 후 도착합니다. 오보람의 일 이해했습니다. 민준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곧 교대입니다. 연료는 55%.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교대 편대가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전투기 2대. 연료 100%. 완전 무장. 민준은 상황을 인계했습니다. 제20 한대. 북쪽 20km. 고도 1만 m. 1시간 전 한 대가 도발했다가 이탈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준과 준혁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귀환입니다. 독도를 지나쳤습니다. 작은 섬 2개.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지켰습니다. 오늘도 강릉 기지로 향했습니다. 거리 200km. 15분 거리입니다. 민준은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첫째 날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틀이 남았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 합니다. 그는 독도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빛, 등대가 보였습니다. 우리 땅입니다. 우리 하늘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둘째 날, 오전 5시,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휴게실 침대. 어젯밤 귀환 후 6시간을 잤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어제 고중력 기동의 후유증입니다. 근육이 아팠습니다.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준혁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편대장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럭저럭입니다. 자네는? 비슷합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밥, 국, 반찬.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작전실로 이동했습니다.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원석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밤새 작전실을 지켰을 것입니다. 화면에는 밤사이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밤사이 총 4번의 교대가 있었습니다. 제20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한 대, 2대, 때로는 3대. 교대로 계속 독도 상공에 머물렀습니다. 최원석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전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조종사들, 정비팀, 관제사 모두를 소진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정보참모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 동부정구 공군기지에서 제20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최소 12대가 교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2대.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KF-21은 총 40대입니다. 하지만 독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16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서해, 휴전선 경계에 필요합니다. 최원석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버텨야 합니다. 교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시간 교대에서 3시간 교대로 변경합니다. 조종사 부담을 줄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정비팀입니다. 전투기가 돌아올 때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연료 주입, 시스템 체크. 시간이 부족합니다. 윤재영 상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비팀도 괜찮습니다. 이원화했습니다. 교대로 쉬면서 작업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이 말했습니다. 강중령, 오전 8시에 출격하십시오. 박 대위와 함께 4시간 작전 후 귀환. 알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2시간 남았습니다. 경납고로 갔습니다. 자신의 전투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비팀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꼬리번호 531. 어제 2번 출격한 전투기입니다. 윤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유압 시스템에 미세한 누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어제 고중력 기동의 영향입니다. 수리가 필요합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4시간입니다. 그럼 오전 출격은 불가능합니다. 윤 상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는 다른 전투기를 배정받아야 했습니다. 예비기입니다. 꼬리번호 533. 낯선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8시. 민준과 준혁이 출격했습니다. 이륙. 상승. 동쪽으로. 독도를 향합니다.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구름이 많았습니다. 고도 3,000m의 구름층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고도 1만 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입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제22대가 북쪽 20km에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위치입니다. 교대 편대와 상황을 인계받았습니다. 밤사이 특이사항 없습니다. 계속 같은 위치 유지. 간헐적 기동만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대 편대가 떠났습니다. 이제 민준과 준혁이 독도를 지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 10시, 11시. 계속 대치했습니다. 제20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대치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민주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제20한대가 급격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15km, 10km. 빠릅니다. 속도 마하 1.5. 민주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보람의 이 목표 접근 중. 요격 기동. 이해했습니다.
민주는 기술을 제20 쪽으로 돌렸습니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거리 8km. 제20이 계속 접근했습니다. 6km. 위험한 거리입니다. 민주는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국제공용 주파수입니다. 미확인 항공기, 당신은 대한민국 영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응답이 없었습니다. 거리 5km. 민주는 다시 경고했습니다. 최후 경고입니다. 즉시 방향 전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거리 4km. 민주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레이더 라곤을 걸었습니다. 미사일 조준입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발사할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곤 경보음이 상대에게 들릴 것입니다. 자신이 조준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20이 반응했습니다. 급선회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습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라곤을 해제했습니다.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제20이 멀어졌습니다. 10km, 15km, 20km.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들이 물러났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방금 전 상황을 복기했습니다. 4km까지 접근했습니다.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자칫하면 충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라곤으로 경고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공관제소에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보람의 1. 제20한대가 4km까지 접근했습니다. 레이더 라곤으로 경고했습니다. 목표 후퇴. 현재 원위치. 수신했습니다. 잘 대응하셨습니다.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였다는 것을. 중국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올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4km가 한계라는 것을. 그 이상 접근하면 우리가 라곤을 건다는 것을. 다음에는 더 대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민주는 지쳤습니다. 조종석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연료가 줄었습니다. 60%. 1시간 후면 귀환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님, 제 전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압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어느 시스템입니까? 주 유압입니다. 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는 100바에서 70 바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하강 중입니다. 민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전투기의 조종면을 움직입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조종이 어려워집니다. 즉시 귀환하십시오. 비상 착륙 준비.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편대장님 혼자 남게 됩니다. 제22대를 혼자 상대하게 됩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즉시 귀환하십시오. 그것이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의 전투기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조심스럽게 강릉기지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제22대가 여전히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한국 전투기 한 대가 떠났다는 것을. 이제 혼자라는 것을. 민주는 긴장했습니다. 1대2 상황입니다. 불리합니다. 방공관제소에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보람의 1. 보람의 2가 기체 결함으로 귀환했습니다. 현재 단독작전 중입니다. 증원 요청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증원 편대 출격 준비 중입니다.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10분. 긴 시간입니다. 민주는 레이더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20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제22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민준을 향해서입니다. 동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 15km. 빠릅니다. 10km. 민주는 기동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협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22대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정면에서 하나는 측면에서. 협공입니다. 민주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막을 것인가. 정면의 적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레이더 라곤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측면의 적이 계속 접근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민주는 급선회했습니다. 측면의 적을 향했습니다. 라곤을 전환했습니다. 그 사이 정면의 적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주는 둘 사이에 갇혔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증원은 언제 옵니까? 무전기에서 관제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1, 증원 편대 3분 후 도착합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3분. 영원처럼 긴 시간입니다. 민주는 계속 기동했습니다. 선회, 상승, 하강. 제22대를 동시에 상대했습니다. 연료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55%.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남쪽에서 접근하는 두 개의 점. 증원 편대입니다.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편대.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협공 상황입니다. 지원 바랍니다. 이해했습니다. 두 대의 KF-21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제22대가 반응했습니다. 공격을 멈추고 후퇴했습니다. 균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2대2 상황입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연료를 확인했습니다. 50%. 귀환해야 합니다. 독수리 편대에게 상황을 인계했습니다. 제22대. 매우 공격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귀환합니다. 독도를 지나쳤습니다. 작은 섬.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오늘도.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이 남았습니다. 셋째 날. 오전 8시. 민주는 작전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대치.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조종사들, 정비팀, 관제사들. 모두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이틀간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20 출현 횟수 총 32회. 최대 동시 출현 3대. 평균 채공시간 4시간. 우리 전투기 출격 총 48회. 누적 비행시간 192시간. 최원석이 말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지쳤습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정보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중국 측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제20의 출현 빈도가 줄었습니다. 어제는 평균 2대였지만 오늘 새벽부터는 한 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우위를 점할 때입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원석이 답했습니다. 총력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산을 투입합니다. 조기 경보기, 지상 레이더, 전투기 10대, 통합 레이더망을 구축합니다. 제20을 완전히 포착합니다. 화면에 작전 개념도가 떠올랐습니다. 2737 조기 경보기가 독도 상공을 선회합니다. 지상의 백령도, 오산, 군산 레이더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KF-21 10대가 다각도에서 제20을 감시합니다. 삼각 측량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레이더를 쏩니다. 제20이 한쪽에서는 스텔스로 숨을 수 있어도 모든 방향에서 숨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이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최원석이 말했습니다. 작전명 최후의 방패.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강중령이 지휘합니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제가 지휘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연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여 조종사들이 모였습니다. 10명입니다. 민준을 포함해서 11명.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통합 레이더망을 구축합니다. 10대의 전투기가 독도를 중심으로 원형 대형을 만듭니다. 반경 30km. 각 전투기 사이 간격은 약 18km입니다. 화면에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10개의 점. 각 전투기는 A사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작동시킵니다. 조기 경보기는 상공에서 전체를 조율합니다. 지상 레이더는 저고도를 담당합니다.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어제 유한 문제로 조기 귀환했던 그였습니다. 오늘은 회복되어 참여했습니다. 제22 우리 대형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잡힙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든 최소한 3대 이상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연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원형 대형을 유지하려면 오래 채공해야 합니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교대합니다. 2시간마다 5대씩 교체합니다. 항상 10대를 유지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조종사들이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출격 준비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전투기로 갔습니다. 꼬리번호 531. 유압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애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윤재영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완벽하게 수리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최상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민준은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공간입니다. 손에 딱 맞는 조종관, 눈에 익은 계기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굉음이 경납고를 채웠습니다. 오전 10시, 10대의 KF-21이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10줄기의 연기, 편대를 이루었습니다. 민준이 선두입니다. 나머지가 뒤따랐습니다. 독도를 향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조기경보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호크아이. 고도 8,000m에서 작전 준비 완료. 레이더 가동 중입니다. 보람의 1 수신 양호합니다.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지시했습니다. 전편대, 원형 대형 전개. 각자 지정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10대의 전투기가 흩어졌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각자 30k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민준은 북쪽 위치를 맡았습니다. 준혁은 남쪽입니다. 나머지는 동, 서, 북동, 북서, 남동, 남서, 그리고 중간 지점들입니다. 완벽한 원형입니다.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A사 레이더가 전파를 방사했습니다. 강력한 전자기파가 하늘을 훑었습니다. 10대가 동시에 작동시켰습니다. 10개의 레이더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조기경보기가 보고했습니다. 통합 레이더망 구축 완료. 모든 신호 수신 양호. 데이터 링크 정상 작동. 민준이 확인했습니다. 전편대 상태 보고하십시오. 하나씩 답이 들어왔습니다. 보람의 2 정상, 보람의 3 정상, 보람의 4 정상. 10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제20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 레이더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정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 그때였습니다. 조기경보기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전편대 목표 포착. 북동쪽 60km. 고도 1만 m. 속도 마하 0.8. 독도 방향으로 접근 중. 제20입니다.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전편대 대기. 목표가 대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20이 계속 접근했습니다. 50km, 40km, 30km. 대형 경계선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레이더에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명확합니다. 동시에 다른 전투기들의 레이더에도 잡혔습니다. 보람의 3 목표 포착. 거리 25km. 보람의 5 목표 포착. 거리 30km. 보람의 7 목표 포착. 거리 28km.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조기경보기가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목표 위치 확정. 독도 북동쪽 26km. 고도 1만 m. 정확도 98%.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제20이 움직였습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아닙니다. 모든 레이더가 그를 추적했습니다. 신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잡혔습니다. 제20이 급선회했습니다. 동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필사적으로 레이더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든 최소한 3대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조기경보기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목표 이동 중. 서쪽으로. 거리 22km. 계속 추적 중. 미군 연락 장교 존슨이 작전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완벽한 추적입니다. 스텔스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잡다니. 한국 공군의 전술, 임프레시브합니다. 최원석 대령이 답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KF-21의 성능입니다. 작전실 한쪽에서는 BBC 특파원이 취재 중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허가한 취재였습니다. 그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KF-21 보라매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을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를 압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는 J-20이 계속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시했습니다. 전편대 대형 축소. 반경 20km로 좁힙니다. 10대의 전투기가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원이 작아졌습니다. J-20이 빠져나갈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J-20이 더욱 급격하게 기동했습니다. 상승, 하강, 선회. 모든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레이더망은 완벽했습니다. 민준이 국제공용 주파수로 경고했습니다. 중국 항공기, 당신은 대한민국 영공에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시 북쪽으로 이탈하십시오. 이것이 최후 경고입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J-20이 반응했습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민준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J-22 대형을 벗어났습니다. 40km, 50km, 60km.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조기경보기가 보고했습니다. 목표 이탈 확인.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 중. 중국 영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전편대, 임무 완수. 원형 대형 유지. 계속 감시합니다. 작전실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존슨 대위와 악수했습니다. 존슨이 말했습니다. 코리언 에어포스, 퍼펙트 오퍼레이션. 이 전술은 새로운 데스텔스 모델이 될 것입니다. 미국도 배워야 할 전술입니다. 윤재영 상사가 경납고에서 환호했습니다. 정비팀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이수진 소령이 관제소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늘에서 민준은 독도를 바라봤습니다. 지켰습니다. 72시간, 3일간의 대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오후 5시, J-20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10대의 KF-21은 여전히 독도 상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원형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적은 사라졌습니다. 조기경보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동부정구 공군 기지에서 J-20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기체가 경납고로 복귀했습니다. 최원석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작전 종료. 귀환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전편대, 대형 해산. 귀환합니다. 10대의 전투기가 원형을 풀었습니다. 하나씩 강릉 기지를 향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독도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이 섬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화를 지켰습니다. 기술을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릉 기지가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하나씩 착륙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정지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굉음이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일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윤재영 상사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중령님,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준은 전투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꼬리번호 531. 잘했어. 고생했어. 상사가 전투기를 점검했습니다. 기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 애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피곤해 보였지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편대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자네가 잘해줬습니다. 모두가 잘했습니다.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없는 격려였습니다.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디브리핑 시간입니다. 최원석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조종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작전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전명 최후의 방패.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J-20 완전 추적 성공. 영공 침범 저지. 아군 피해 전무. 최원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3일간 독도를 지켜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BBC 뉴스, 한국 KF-21, 중국 제-20과의 대치에서 전술적 우위 입증. 미국 CNN, 한국 공군의 통합 레이더 전술, 스텔스 시대의 새로운 해법.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KF-21 보람의 독자 개발 전투기의 성공적 실전 검증. 미국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매거진, 한국의 대스텔스 전술, 나토 동맹국들이 주목. 최원석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능력을, KF-21의 성능을,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3일간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디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조종사들이 일어섰습니다.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쉴 시간입니다. 민주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납고 앞,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구름 몇 점, 평화로운 저녁입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편대장님, 무슨 생각하십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을 생각합니다. 독도, 우리 영공, 우리 주권, 그리고 이 평화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니, 모두가 해냈습니다. 조종사들, 정비팀, 관제사들, 작전 참모들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윤재영 상사가 경납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 하늘. 민준이 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하늘입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우리가 있는 한.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 작전실에서는 최원석 대령이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가 작전 결과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방공관제소에서는 이수진 소령이 여전히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3일간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독도 상공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켰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3일간 독도 상공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중국 전투기의 영공 침범을 저지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의 훌륭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KF-21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도 충분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영공 침범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앞으로 계획은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 기지 식당에서는 조종사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모두 말없이 먹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모두가 함께 버텼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편대장님,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쉽니다. 이틀간 휴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임무로 복귀합니다. 그럼 또 제20이 오면? 또 막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조종사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수많은 별들입니다. 그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독도가 있는 방향입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 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을 지켰다는 것을. 민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지켰습니다. 우리 땅을, 우리 하늘을, 우리 주권을. 3일간의 싸움.
72시간의 대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승리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운 밤입니다. 이 평화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켰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들이, 정비사들이, 관제사들이, 모든 이들이 함께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민주는 경납고를 바라봤습니다. 꼬리번호 531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전투기입니다. 내일도 저 전투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조종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공군의 임무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하늘은 안전합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이 하늘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항상.